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양엽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의 딱 이거는 어떤 거 준비하신 거예요? 네, 오늘 10월 1일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4분기가 시작됐는데 네. 역설적으로 보면 3분기가 끝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가니까 3분기 실적 정리 한번 해보죠.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라고도 하죠. 네. 저희 경제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거의 준 전문가이시긴 합니다만 네. 기본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닝 시즌, 실적 시즌 이게 뭡니까부터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맨날 들으면 헷갈리거든요. 조금 또 연장했으면 듣고 또 까먹거든요. 저만 해도 그런데 1년에 4번 정도 우리가 법적으로 분기마다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게 네. 3, 6, 9, 12 대충이요. 3, 6, 9, 12 발표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달 내지 그 다다음 달 초에 이제 실적까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다음 주 화요일 날 10월 6일로 어닝 가이던스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입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임박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거잖아요. 석 달 동안 장사를 해서 이게 성적표가 어떤가 이제 공개를 짜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달에 돼가지고. 그런데 매번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이번에 안 좋다, 이번에 또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랑 외국이랑 약간 다른데요. 외국 기업들은 좀 보수적으로 얘기한다면 조금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의 좀 장밋빛 반응하다가 값을 좀 낮춰줍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되면 오히려 컨센서스라 그래갖고 컨센서스도 약간 어려운 말인데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갖고 좀 n분의 1로 평균을 내는 건데 그것들이 조금씩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3분기 영업 평균이 251개의 어떤 증권사의 어떤 실적을 집계하는 곳에 나오는 곳에 보면 네네. 33조 원 정도인데 이게 보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작년보다 좀 좋아지는 건 맞는데 3개월 전 대비 그러니까 작년보다 얼마만큼 좋아졌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컨센서스가 낮아지냐 올라가는 것인데 3개월 전 대비 6.6%가 떨어졌고요. 1개월 전보다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에 일단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하향세가 그래도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낮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뭐 크지 않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KDB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실적 컨센서스는 하향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2011년, 2014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급격히 낮아졌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세월호 때문에 그런 영향이 3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워낙 침체됐고 뭐 초비할 분위기조차가 아니었잖아요, 작년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치가 계속 낮아졌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는 이번 달에 6%대의 하향세는 기존의 한 2000년 이후에 그나마 괜찮다라는 주장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대를 조금은 걸어봐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KDB 대우증권은 그나마 괜찮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분기당에 어떻게 대한민국의 실적이 올라갔나.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가 지금 요번 달이 요거거든요. 요번에 그러니까 중간이니까 급격히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는 괜찮다는 얘기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올해는 6.7에서 7% 정도, 작년에는 무려 13% 정도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이나 2011년보다 괜찮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업종 분기별로 이게 추세를 보면 작년 4분기 정도가 바닥이었고요. 금년 1분기, 2분기 정도로 회복한 그림이 많이들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의 어떤 최악의 국면은 좀 벗어났다라는 주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좀 다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섹터별로 나눠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안에서도 괜찮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떤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절대치가 우리 시청자분 유의하셔야 되는데 절대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가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분기에 실적이 생각보다 그래도 좋아질 거라 얘기하는 업종 불러드리면 화학업종, 유틸리티 업종, 통신 서비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앞서도 필수 소비재는 리서치 센터장에 계셨는데 필수 소비재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필수 소비재가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거 그거 있고 예를 들어서 음주 관련된 것 있죠. 소주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이제 필수 소비재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쪽은 조선업종 무려 78%나 조선은 맨날 안 좋다고 얘기가 확 떨어졌어요. IT 가전도 조금 잘 안 팔리잖아요. 핸드폰 이거 그렇잖아요. 30%나 3개월 사이에 훅 떨어졌고요.
운송이나 에너지, 디스플레이도 안 좋고요. 상대적으로 필수업이잖아요. 통신 서비스 자주 말씀드렸고요. 화학은 이제 석유화학 쪽이 되겠는데요. 이쪽은 오히려 생각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는 쪽의 분위기는 이유는 $1, 원 엔화 환율이라든가 $1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 수출 주제는 호재 인식, 그리고 금리는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부채 이자를 갚는 것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호재 인식하는 것도 있다라는 쪽. 그러니까 호재 쪽 이런 쪽에 좀 몰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 화학이나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업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안에 또 들어가 보면 종목별로 또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착 떨어지는 업체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종목별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막 믿을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YJFN이라고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기관 거니까 맞아요. 일단 네네.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가죠. 계속 말씀드린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3개월 전 대비 이거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미래에셋증권, 네. 광주은행, 코롱인더, 에블CNC, 이수페타, 한진중업 등이 일단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여기에 몰려 있고요. 한 달 사이에 좋아질 것으로 그렇죠. 한 달 동안 좋아진다고 거네요? 얘기했던 것이 되겠고요. 반대로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질 거. 이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삼성 했을 때 주가는 좋지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보다 좀 떨어진 겁니다. 이게 분명히요. 많이 좀 감소가 한 달 전 대비 50%훅 떨어졌어요. 예. 한미약품, S오일, 현대로템, SK이노베이션, 하나테크, LS, 현대상선 등은 한 달 전 대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됐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규모 자체에 대한 컨센서스가 줄어들었다. 여기에 네. 일단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 실적 얘기가 나올 때요. 물론 네. 이게 실적 전망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네.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익 수정 비율이라는 용어들도 제법 많이 들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맘때쯤. 이것도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너무 공부하는 날인데요. 이익 수정 비율이 뭐냐면 이거죠. 네. 절대치의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어느 한 명이 갑자기 이익을 크게 부풀리면 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서 이익을 올린 친구들 그리고 떨어뜨린 친구를 가감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수정 비율이 높으면 이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올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익 수정 비율이 좀 하향된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올 수 있고요. 증권회사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익 수정 비율이 높아진 쪽이가 제가 말씀드리면 코롱 인더스트리가 이번에 들어가고요. 네. 쿠쿠전자 요즘 얘기 많이 하는 쪽이 있는데 쿠쿠전자, 한샘 주가 많이 좋잖아요. 삼성, 정밀화학 등이 이익의 수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코롱전자나 이런 거 한샘 이런 건 삼성, 정밀화 주가도 좋거든요. 이런 쪽에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지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추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래서 뭐 알겠는데 그래서 뭘 봐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탑픽을 좀 꼽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당연히 안 볼 것 같고요. 올라가는, 좋아지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이 위원님, 탑픽 뭘까요, 오늘은? 네, 저는 오늘 CJ 헬로비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익의 증가세가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3월 달이 아니라 3, 4월 달이 아니라 6월 말에서야 데이터 요금제가 알뜰 요금제 적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온전히 3분기 실적 반영되겠고요. PR은 역사적으로 9배 초반수니까 역사적으로 PBR 밴드는 제일 최저 수준에 있어요. 오른쪽에서 목표 주가 좀 상향되고 이게 증가치가 나오고 있다는데 일단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주식시장에서의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 가능성에 우리는 베팅을 해보는 거죠.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기업들 뭐 있나 오늘 찾으러 나서봤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곧 돌입합니다. 여러분들 실적에 초점 맞추고 대응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오늘 이항영 위원의 딱 이거 실적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위원님 고맙습니다.